법무법인이 처음 만들어진 것은 4년 전. 하지만 이들의 인연은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10년 전 양지웅, 양정은, 이의규 변호사는 로스쿨에서 만났습니다. 김태석 변호사는 그 전부터 양정은 변호사와 함께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지인이었죠. 이렇게 모인 네 사람은 여전히 절친이자 최상의 파트너입니다. 저는 그냥 이 사람들이랑 계속 같이 하고 싶었어요. 같이 있는 게 너무 즐거웠고 같이 있으면서 큰 위로를 받았었고 같이 있을 때 우린 항상 시너지 효과를 봤었고 했기 때문에 그냥 이 사람들이랑 같이 생활을 하고 싶었어요. 똑같이. 네. 제가 그 경제학과를 나와서 법에 대해서는 잘 몰랐기 때문에 제가 그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그 러닝메이트라고 하나요? 같이 이제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었는데 좀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저랑 좀 안 해주시고 그래서 간신히 이제 구했던 사람이 이제 이의규 변호사였고 또 열심히 이제 저를 도와줬던 사람이 양정은 변호사였습니다. 양지웅 변호사는 약속이 있을 때마다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특히 교통정체가 없는 지하철을 선호하죠. 지하철을 타자마자 휴대폰부터 보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데요. 이 모든 것이 업무의 연장입니다. 어플로 전산송을 이제 서면을 볼 수가 있어서 가면서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게 가능하니까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측면도 있죠. 잘 운전을 하게 되면 운전하는 동안 집중해야 되다 보니까 다른 일을 못 하거든요. 근데 이제 대중교통을 하다 보면은 이곳에서 이제 업무 처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동안 이제 전화를 받는다던가 소송 문서를 이제 미리 볼 수도 있고요. 늦은 점심을 위해 변호사들의 단골 맛집에 간다는 양지웅 변호사. 아, 패스트푸드점이 맛집 맞나요? 느긋하게 식사할 수 있는 날이 거의 없는 일상. 이렇게라도 끼니를 찾아 먹으면 다행입니다. 시간을 오래 잡을 수가 없으니까 간단하게 때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샌드위치라든가 햄버거라든가 아니면은 그냥 커피 한 잔 먹고 이제 끝이 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식사를 못 하실 경우도 꽤 있으시죠? 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인가요? 타이밍에서 간헐적 단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양지웅 변호사는 무료 법률 상담을 해주는 마을 변호사로도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중에는 매우 심각한 사연도 있습니다. 여자를 사귀었는데 그 여자를 만나고 오기만 하면 아이나 나는 때리고 남편도 안 들었는데 왜 일찌감치 밤 1시, 2시에 들어야 돼. 애하고 자고 있냐. 나는 남편인데 남편 들어오기 전에 왜 자고 있냐. 그러면서 발로 걷어차고 아이하고 나하고 내쫓아서 열쇠도 없이 내쫓아갖고 갈 데가 없어갖고 놀이터에서 잔자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이혼했어요. 합의요. 그랬는데 지금 와갖고 그 여자하고 계속 살았어요. 우리가 이혼하고 우리 아이를 파양을 시키겠다고. 네.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근데 지금 우리 아이는 입양의 사실을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오로지 엄마가 아빠가 친엄마 아빠인 줄 알고 있어요. 아, 본인 아직도 모른다고요? 몰라요. 저가 뭐 그런 내색도 해본 적도 없고 제가 다 이것저것 하면서 키웠어요. 그렇죠. 어떻게 키우셨어요? 힘드셨을 것 같은데. 힘들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12년을 키웠어요. 그러니까요. 네. 저 이제 부모님이 이제 9살인가 8살쯤에 이제 재혼을 하셨어요. 재혼하셔가지고 부모님 그 새로운 이제 어머니랑 아버지 사이에서 자식들도 있었고 이북 동생들도 있었고 외할머니랑 같이 사셨거든요. 부모님은 이런 사실 되게 숨기고 싶어 하셨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안 드러나는 부분이 아니고요. 근데 언젠가는 때로는 자신의 경험이 어떤 법률적인 조언보다 도움이 됩니다. 보시면 재혼부부 이혼 후 파양 소송이 증가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법원은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리하신 거예요. 나쁜 일이 아니거든요. 감추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칭찬받고 훌륭하신 분이신 건데. 공감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해봤으니까 누구보다 이제 그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고, 제가 먼저 이야기를 털어놓으면 그분들도 이제 제가 어떤 마음일지도 공감을 하시는 거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냥 아픔이라던가 그리고 감추고 싶었던 비밀이라던가 이런 걸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정 환경 때문에 중2까지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자란 양지웅 변호사. 자신의 아픈 과거는 좋은 변호사가 되는데 가장 큰 자산이 됐습니다. 제가 가져가지고. 아니, 이게 뜨거우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고발을 안 해서도. 1심에서 패소한 뒤 양지웅 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뭐가 가장 억울하셨어요? 뭐가 억울하느냐면요. 나는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우리 아들도 실패를 해갖고 가게를 나보고 언니가 좀 얼마 동안 이걸 좀 봐달라고 보던지 그렇게 하라고 그러더니 나보고 하는 소리가, 그럼 언니 이거를 남한테 주기가 너무 아까우니까 이걸 맡아서 하면 어때 이러더라고. 장사가 이렇게 잘 되니까. 그래서 그냥 나도 조금은 두서없이 길어지는 이야기. 하지만 양지웅 변호사는 중간에 개입하지 않고 찬찬히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의뢰인은 아들의 사업 실패로 형편이 어려워졌는데요. 마침 지인이 식당을 함께 운영하자고 제안해서 그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식당이 잘 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갑자기 지인이 동업을 파기한 것이죠. 그래서 조금 있으면 2주가 양지웅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야기가 끝나길 기다렸다가 재판에 필요한 질문들을 시작합니다. 한번 기다려 볼 거고요. 속마음을 털어놓은 의뢰인은 표정이 한결 편안해졌네요.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변호사님. 진짜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속이 다 트이는 것 같아요. 네, 지금 한 게 뭐 있나요? 고생 많으셨고요. 여기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이제 이쪽으로 오세요. 감사합니다. 가는 거예요? 네네. 의뢰인을 배웅하며 한참을 바라보는 양지웅 변호사. 나이가 많은 의뢰인을 만나면 길러주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생각납니다. 아련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어르신분들 만나시면 어르신분들이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들어주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경청을 하는 사람들이 아마 변호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인 사람인 거고요. 소송에서 이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소송 과정에서 그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보듬어 줄 수 있으면 조금 더 좋은 변호사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뢰인의 마음을 살피는 변호사보다 이기는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라고 합니다. 하지만 양지웅 변호사는 냉정과 공감 사이에서 균형을 찾고 싶습니다. 인턴 변호사와 함께 교통사고 현장에 가는 양정은 변호사. 근데 그 유도자도 하나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이 동선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차량 통행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유도자가 있는지 그거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가면은 그 사업자랑 좀 마찰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흥분을 안 하고 좀 침착하게 잘 설득하려고 지금 마음을 좀 그렇게 가다듬고 있는데, 그걸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교통사고가 일어난 것은 공장 내부. 공장 측에서 양정은 변호사 일행의 출입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저런 차들이 지금 큰 차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기가. 그러니까 오히려 저기에서 차들 왔다 갔다 하는 걸 좀 찍은 다음에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언제 제지당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작은 단서라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현장에 잘 보이는 곳으로 이동하는 두 변호사. 결국 정문까지 왔습니다. 왜 그래요? 아, 누구 좀 만나러 왔거든요. 여기에요? 네. 더 이상 사진 촬영은 힘든 상황. 이제 정식으로 출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어제 전화했던 양정은 변호사입니다. 위원장이 좀 도움이 필요해서 사실 전화드렸거든요. 표정을 보니 예. 잘 안 풀리는 것 같은데요. 아, 예, 팀장님. 저 여기 그 공장 앞에 왔거든요. 지금 저 사무실에 있습니다. 여러 관계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예. 네, 경비실요. 예. 네. 여기 또 회사 안에서도 이 산업안전 쪽 파트랑 이 약간 협상 이쪽 쪽이랑 다르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좀 예, 정확하지가 않죠. 이쪽에선 이렇게 얘기하고 저쪽에선 저렇게 얘기하고. 공장 안으로 수시로 드나드는 대형 트럭. 교통사고가 났던 차량도 저런 대형 트럭이었습니다. 시료를 채취를 해서 여기 갖다 주고 건너가다가 회사 측 관계자를 기다리는 양정은 변호사. 예. 사건 현장에 대한 작은 정보라도 얻기 위해 쉴 새 없이 질문을 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닙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이 공장의 노동자였고 당시 도로에서 작업을 하다 공장을 드나들던 트럭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산재 사망자인 것이죠. 양정은 변호사는 유가족에게 사건을 의뢰받고 회사 측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양정은 변호사가 공장 안으로 들어가는데 성공했습니다. CCTV를 봤을 때는 저도 왜 이 사람이 여기를 이렇게 무단횡단을 했을까, 차들이 이렇게 많이 다니는데 그냥 본인이 빨리 가려고 가로질렀구나라고 저는 사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작업 현장을 가서 보니까는 이분은 중간에서 시로 채취를 해서 건너가야 되는 역할을 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게 근로의 내용인 거죠. 그래서 무단횡단이 아니고 그냥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한 것 뿐이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사실 사실관계가 완전 달라지죠. 이 보행 금지 팻말이 아니라 이거는 아예 그냥 유도자라든지 안전관리자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감독관이랑 직접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찾아가서. 노동 전문인 양정은 변호사는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 나와서 로펌에서 일을 하다가 회사로 취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회사에 취업을 해서 갔더니 그 회사가 크지 않은 어느 그런 기업이었는데 비정규직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비정규직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는 진짜 사람들이 어떻게 회사에서 생활하는지를 좀 알게 됐죠. 그리고 아무래도 비정규직이랑 정규직이랑 말도 섞지 않고 사내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는 저도 그 회사에서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분들을 마주칠 때마다. 직장에서 모든 희노애락이 다 있는데 직장에서 괴로우면 정말 살 수가 없겠구나. 양정은 변호사는 결국 다니던 직장을 관두고 노동 전문 변호사가 됐습니다. 로스쿨을 다닐 때만 해도 관심 없었던 노동법. 하지만 책이 아닌 현실에서 사람들을 만나며 자신의 길을 찾게 됐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감독관님. 함께 현장 조사를 갔던 인턴 변호사를 부른 양정은 변호사. 이제 본격적으로 재판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저녁에 미팅 가지고 갈 거예요. 변호사의 시계는 재판 일정에 맞춰 돌아갑니다. 이메일을 브리핑 해드릴 테니까. 물론 식사 시간도 마찬가지죠. 일을 하면서 먹을 수 있는 것을 찾다 보니 빵을 자주 먹게 됩니다. 직업병도 얻게 됐죠. 역류성 식도염 이런 게 좀 심해가지고 약을 좀 먹었었고요. 한참 먹었죠. 그리고 이 목소리도 변하고
네, 축농증이 좀 만성, 비염 이런 것도 생기고 이래가지고 좀 안 좋긴 안 좋아요. 근데 끼니에 뭐라도 조금씩 먹긴 해야 되는데 어제 저녁엔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못 먹고. 또 다른 재판을 준비하고 있는 이의규 변호사. 사무실 한쪽에는 언제나 사건 기록 서류가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두 한 사건에 대한 기록이라고요? 언제 다 읽나요? 서류를 넘길 때 사용하는 사무용 골무는 변호사들의 필수 아이템. 1년에 보통 어느 정도 쓴다고 보시면 될까요? 글쎄요, 그렇게 뭐 이게 금방 달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뭐 한 1년에 한 대여섯 개도 안 쓰는 것 같기도 하고. 일반인은 뭐 2, 3년에 한 개 쓰기도 힘들 것 같은데. 사건 기록을 읽고 정리하는 것만큼 판례를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인터넷으로 주요 판례를 조회할 수 있죠. 요즘은 재판과 관련된 서면도 전자소송으로 제출하기 때문에 변호사 책상 위에 모니터 3개쯤은 필수입니다. 네, 이 변호사입니다. 네, 이 설명을 조금 해주실 수 있나요? 우선 KMS용 내용 보면 자신이 맡은 사건의 유리한 판례를 찾아내 해법을 찾는 것이 변호사의 중요한 업무입니다. 네, 사실 계약서를 작성을 안 했는데 또 계약서상에 돈을 안 줬다는 게 어떻게든 저희한테 유리한 판례들을 서치하는 게 검색하고 찾는 게 저희의 업무죠. 그러니까 모든 사실관계가 같을 수는 없거든요. 결국에 어떤 판례가 존재하면은 그 판례를 우리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또 포섭하는 게 저희의 일이기도 합니다. 드디어 법원으로 출발하는 이의규 변호사. 김태석 변호사도 같은 법원에서 재판이 있습니다.